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걸로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볼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볼 거고, 그래서 파란 분필이 어디 갔냐? 없어졌네? 해당하는 거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니까 그것만 조금 해주시고, 오늘 아마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어서 남으면은 그 시간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쵸?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 2의 마지막 단원은 이제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됩니다. 우리가 무리수는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부르면은 근호를 사용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 무리식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어야 무리식이라고? 근호가 있어야 무리식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근호는 제곱근에 해당하는 저 루트라는 기호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2 올라가서 대수 배우기 시작하면은 세제곱근이라든지 네제곱근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배우기 시작할 건데,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얘네는 아직 안 했으니까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루트, 우리가 알고 있는 2제곱근, 거듭제곱근에 해당하는 근호를 사용하여만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친구들 무리식이겠죠, 그쵸? 근호 안에 2차식이 들어와 있어. 완전 제곱식 아니니까 근호를 사용해야만 이 식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죠.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도 무리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저번에 유리식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것도 무리식이겠죠, 그쵸? 그래서 근호가 분모에 있거나 하여도 무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반면에 무리식이 아닌 경우를 살펴볼게요. 무리식이 될 수 없는 경우들. 무리식이 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면 무리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이나 일반적인 유리식이면.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3 같은 수, 얘는 x 입장에서는 상수항이죠, 그냥.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호를 사용해야만 이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문자에 대한 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다항식이죠, 그쵸? 우리가 다항식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무리식이라고 부르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친구들도 무리식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죠. 무슨 때값을 이용해서? 그렇지. 절대값과 하는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무리식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근호 안에 이런 x에 관한 식이 있는 경우를 무리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근호 안에 x에 관한 식이 없는 경우 내지는 근호 없이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무리식이 아니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혼동하는 친구들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친구도 아니겠죠, 무리식이. 그쵸? 루트 밖에 x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차 다항식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무리식이 아니다, 저런 경우만 무리식이다, 이렇게 물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무리 함수는 의 형태로 정리되는 것들을 우리는 무리 함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리 함수 이렇게 부르게 될 거고, 다만 조심하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무리식이라고 부르면, 그래서 y는 루트 뭐시기 더하기 얼마, 루트 안이 1차, 루트 밖에 끼케야 상수가 있는 정도의 무리 함수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요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루트 안이 2차가 넘어가거나 루트가 분모에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뒤에가 상수가 루트 밖에 또 더 높은 차수나 다른 어떤 유리식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 개의 근호를 더한 형태의 무리 함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고2 넘어가서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거기 넘어가서 배우게 될 거고, 여기서는 이런 형태만 처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그럼 무리함수도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는구나. 잘 들어봐요. 무리함수에서 우리가 저렇게 루트 안이 1차로 돼 있고 루트 밖에 상수 정도만 돼 있는 저런 무리함수들을 볼 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x 범위랑 y 범위를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리식을 다루고 있고 무리함수를 다루고 있고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정의역이 될 겁니다. 알맹이가 0 이상이 되는 게 정의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치역을 설정할 때는 이 루트라고 쓰면 양의 제곱근이죠, 그쵸?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면 음의 제곱근이죠, 그쵸? 요거 중3 때 하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쵸? 양의 제곱근의 결과는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되고, 계산 결과가, 그쵸? 이 안에가 0이더라도 끼케야 0이죠, 그쵸? 이 안에가 0이면 결과물이 0일 거고, 안에가 양수면 결론이 양수가 나올 겁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런 음의 제곱근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의역을 따질 거고, 이걸 가지고 치역을 따질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루트 안에 알맹이가 0 이상이어야 한다 로부터 정의역이 설정이 될 거고, 루트의 결과물이 0 이상이다, 마이너스 루트면 0 이하가 된다 로부터 치역을 잡을 거다. 요거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무리함수의 정의역, 치역을 계속 설정을 할 거고,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할 역함수 이야기에 가서 저 범위를 눈여겨봐 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리함수로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럼 얘는 정의역, 루트 안의 알맹이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정하시면 된다고. 루트 안에 알맹이가 x니까 그냥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실수 범위가 정의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야 될 거고, 치역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 루트의 결과물은 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y의 범위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동민이 괜찮아? 동민이 괜찮고? 네. 자. 그럼 어떤 느낌으로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1, 4분면 쪽에서만 그려지는 건 확실한데, 잘 봐요. 얘가 그려지는 근거를 잘 봐봐. 얘가 사실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x가 되죠. 맞아요? y제곱은 x가 돼요. 그 말은 잘 봐. y는 x제곱을 둘의 역할을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죠. 맞아? 이 함수에서 x, y를 바꾼 거니까 이놈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무슨 칭한 거다? 대칭을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는 x 대칭한 게 무리함수랑 관련이 있을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만을 그리면 정확히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 그럼 우리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옮겨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쵸? 따라와요? 얘는 이렇게 올 거고, 얘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최종적인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차함수 포물선을 그리던 거 대칭시킨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이거 어느 선에 가까워 점근선 같은 거 없어요? 아주 천천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아주 천천히지만 증가를 하는, 계속해서 커지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점근선 같은 거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점근선이 있지 않고 아주 느리지만 천천히 증가하는 곡선이고요. 중요한 특징이 0,0에서 y축이랑 접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원점에서 x축과 접했잖아요. 그쵸?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 친구는 원점에서 y축과 접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이렇게 그리시면은 혼동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짝이라도 여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 돼야지 비스듬하게 출발하는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는 끝없이 뻗어나가지만 반대쪽 방향으로는 반드시 끊어짐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이쪽 방향으로는 한없이 나아가지만 종이가 부족해서 못 그리는 거고, 반면 이쪽에 확실한 끊어짐이 존재를 해요. 끝나요, 여기서. 이 점을 끝으로.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의 굉장한 특징은 끝나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끝나는 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양인 거죠. 그렇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따가 대칭이동과 그런 거를 다 조합해서 얘기를 해보겠지만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오케이? 시작점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얘는 0,0이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이 0,0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뻗어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 위 방향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양수 A를 데려다 놨을 때 Y는 루트 AX 형태의 그래프는 모조리 이렇게 생겼겠죠. 되나요? 그냥 X에다가 몇 배를 했다 뿐인 거니까 저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상관없이 양수기만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고 0,0에서 끊어진 끝나는 또는 시작해서 1로 나가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었죠. 이거 적어놓고 가자. 정의역 이렇게 될 거고 치역은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될 겁니다. 정의역 치역은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얘는 잘 보시면 Y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식을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하죠. 우리가 Y는으로 적는 게 편해서 그렇지. 그러면 얘에 비해서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이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을 시켰다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그쵸?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쳐야 이 함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겠죠. 얘도 여전히 0,0을 시작점으로 가지면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정의역은 당연히 A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부터 X가 0 이상이라는 정의역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음의 제곱근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인 Y도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확인해도 알 수 있죠. 0보다 작거나 같은 Y 값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정리할 거야. 마지막에 한 번에. X축 대칭 시켰으니까 Y축 대칭 한번 시켜봅시다. Y축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X의 부호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때리는 얘기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2X나 마이너스 3X나 마이너스 3분의 1X나 뭐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야 정의역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음이니까 이런 범위가 나올 거고요. Y의 범위는 루트 자체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 계산 결과는 양수일 거예요. 그쵸? 0 이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y도 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시작점 0,0에서 출발해서 이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치게 되면은 x계수도 루트 앞에도 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원점 대칭을 시켰으니까 요렇게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0에서 출발하면서 x는 0 이하, y도 0 이하의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정의역 치역이.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요런 꼴에서 잘 들어봐요. 아우 진짜 요거 잘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다 y는 뿔마 루트 ax 이렇게 생긴 형태는 반드시 시작점이 0,0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파랑이 없어. 파랑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오, 점점이 되면 안 돼. 이야! 이렇게 올라가면 파랑이 없어. 파랑이 없어. 파랑 어디 갔어? 여기 있었는데? 큰일 났네? 기다려봐. 됐어. 싹 요렇게 돌아가는 게 요런 느낌이시면 되는 거라. 그래서 잘 봐요. 양이면 오른쪽 위인 거야. 오케이? 오른쪽 위. x가 양수면 오른쪽이고 y가 양수면 위쪽이잖아. 그쵸? x가 음수면 왼쪽이고 y가 음수면 아래쪽이잖아. 그치? 그거만 보는 거야. 잘 봐. x계수가 양이죠. 그럼 오른쪽인 거야. 루트 앞에가 뿔이죠. 그럼 y가 양인 거야. 그래서 일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14분면 방향.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그래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쵸? x 계수가 양이야, 음이야? 결과물을 보고 계수와의 연관성을 따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부호와의 연관성을. 식에 있는 부호와 그래프 방향의 연관성을 따지고 있는 거야. 얘가 양인 경우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더라고. 오케이? x 앞의 계수가 음인 경우, x 앞의 계수가 음인 경우를 보니까 왼쪽으로 가더라고. 루트 앞에가 플러스,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걸 보니까 위쪽으로 뻗더라고. 돼요?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인 걸 보니까 아래로 뻗더라고.
그래서 x의 개수가 양이면 오른쪽, y 앞,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위쪽. 그래서 이 경우는 오른쪽 위. x 개수가 양이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가 음이니까 아래쪽.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느낌. 그래서 요 식에 있는 부호를 그래프 방향과 빨리빨리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무리함수는 거의 끝나요. 60%온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얘도 굳이 표준형, 일반형을 나누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무슨 이동을 할 수 있다. 얘도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야. 평행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이와 같은 식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근데 어차피 루트 안과 루트 밖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괄호 안을 전개하냐 마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거예요. 평행 이동을 알고 싶으면 괄호 안을 x개수를 묶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그냥.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묶어서 정리하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시작점이 0,0이었는데 평행 이동을 치게 되면 시작점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겠어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렇지. 0,0 루트 뿔마 루트 몇 x 꼴은 모조리 시작점이 0,0으로 출발한다면 그 기울어진 정도나 휘어진 정도나 이런 것만 다르고 이만큼의 평행 이동을 쳐줬다면 당연히 시작점이 여기로 옮겨지겠죠, 그쵸? 까지 문제 없죠? 저거를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p, q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에 x개수가 양이니 음이니 루트 앞에가 뿌리니 마니 요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요것만 확인하면 이거냐 이거냐 저거냐를 결정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 구하고 분자에 있는 부호 따져서 했다면 무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분석을 한 다음에 시작점과 방향 두 가지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뭐랑 뭐를 찾을 거라고? 시작점과 방향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이거 바로 그냥 그래프 그리는 그 식주고 그래프 그리는 예시 두어 개만 들어보고 바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루트에 2x-4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게요. 자, 정의역 치역도 정의역 치역을 먼저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식만 보고 정의역 치역이 잡힙니다. 자, 정의역은 루트 안이 뭐인 걸로부터 잡는다 그랬어?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걸로 잡는다. 루트 안이 루트의 알맹이가 0 이상인 걸로부터 잡는다. 치역은 루트 자체가 0 이상인 걸로부터 잡는다. 오케이? 자, 루트 안에 알맹이 읽어봅시다. 몇 x 마이너스 얼마? 2x 마이너스 4죠. 그럼 2x-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부터 정의역을 계산한다고. 뭐 이상? 2 이상이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죠? 어렵냐? 괜찮죠? 자, 치역은 루트 자체가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루트 자체가 0 이상이라는 걸로부터 계산을 할 거다. 그럼 루트를 계산한 결과가 0 이상이야. 거기서 뭐만 뺐어? 1만 뺐죠? 그럼 0 이상인 거에서 1을 뺐으면 뭐 이상이겠어? 마이너스 1 이상이겠죠,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알맹이가 0 이상인 걸로부터 정의역 잡아내고 루트 덩어리가 0 이상인 걸로부터 y범위 잡아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정의역 치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작점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친구를 2로 묶겠습니다. 루트 안에를. 그럼 y는 그래프 그리러 갈 때는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루트 안에 2에 x-2에 뒤에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럼 평행이동이 얼마 된 거고 x방향으로 2만큼 된 거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가 시작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향 볼게요. 방향은 x 앞의 개수가 양이의 의미예요. 양이면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x 앞의 개수는 x니까 왼쪽, 오른쪽을 결정한다. x 앞의 개수가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된다. y 앞에가 뿔이에요, 마예요? 루트 앞에가 플러스 루트죠, 그쵸?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이면 y의 부호를 결정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럼 오른쪽 위니까 요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되는 거로. 따라왔어요? 응. 요것만 잘 따지면 돼. 그럼 그래프가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뻗어주시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뭐 x절편이야? y에 0 넣고 계산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무리함수의 제일 골치 아픈 점은 절편 계산하기가 귀찮다는 점이에요. 절편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y에 0 넣으면 루트 2x-4가 1 나오니까 양변 제곱해도 1 나오고 x가 2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절편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겠지. 절편을 굳이 계산해본 이유는 나중에 사분면 문제 할 때 사분면 문제가 나온다면 저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절편의 부호를 계산해야 사분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y절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y축이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y절편이 왜 안 나오지라 x에 열심히 0 넣고 x에 0 넣고 선생님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선생님 안 나와요 이러시면 안 돼요. y절편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존재하는 절편만을 구해주시는 것이 맞다. 세상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정의역 치역을 잡을 수 있다. 물론 그래프를 보면 정의역 치역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프를 보시면은 2, 마이너스 1 기준으로 x는 2보다 오른쪽만 계산됐으니까 정의역 이럴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위쪽만 그려졌으니까 치역은 이럴 거다. 그래프를 보면은 판단할 수 있을 거지만 그래프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고 안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 정의역 잡아보겠습니다.
정역은 루트 안에 알맹이가 0 이상인 걸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5-2x가 0 이상이니까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치역 보겠습니다. 치역은 루트 자체가 0 이상인 걸로부터 계산할 것이다. 그럼 이 루트는 0 이상이야. 그럼 거기다 2 더했으니까 y는 뭐 이상이야? 2 이상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시작점 좌표랑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러 가려면은 y는 x계수로 묶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2로 묶으셔야 평행이동 분석이 좋다. 그래야 부호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평행이동 분석 2분의 5만큼 됐고 2만큼 됐으니까 2분의 5,2가 되겠죠. 그쵸? 요거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 한번 읽어볼게요. x 앞의 개수가 음이기 때문에 x 앞의 개수가 음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뻗어가야 되고요. 루트 앞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왼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Look at this, look at that. 그러면은 x축, y축을 살짝 그려보시고 2분의 5,2를 찍어보시고 거기서부터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래프가 나오시면 된다. 비슷하게 그리지 말고, 비슷하게 출발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는 그러고 있죠. 그죠? 이런 느낌. 살펴볼까요? x에 뭐 넣으면 돼? y절편만 존재하니까 x에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을까? x에 0 넣으면 뭐 더하기 뭐? 루트 5 더하기 2가 y절편이 되겠죠. x절편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y에 0 넣고 복잡복잡하면 뭐가 나오던데요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프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x절편이 나오지 않는다. 계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y절편도 2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날라가 진짜로. 그냥 1차 함수에 생각이 매몰돼가지고 y절편 2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큰일 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봐줘야지. 이거 지우면서 가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뻗어보겠습니다. x축, y축 있어? 얼마로 할까? 얼마로 할까? 더럽게 만들어야지. 3,2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지금? 3,2란 말이야. 시작점이 3,2라는 얘기는 저 형태에서 평행이동을 얼마를 했다고? 3만큼, 2만큼을 하셨다고. 그러면 y는 뿔만지 모르겠고 루트 앞이 몇 x인지는 모르겠으나
3만큼 평행이동을 하였고 2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다고. 얘는 살짝 이 항에 와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y는으로 정리해야 우리 이쁘니까. 그 다음 시작점으로부터 이만큼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으로부터 부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방향으로부터. 자, 방향이 지금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죠.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왼쪽 아래라는 건 요 느낌이 나야 된다고. x 앞에 개수가 무슨 수?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루트 앞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잡혀야 된다. x 앞에 개수도 음수,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고요. x의 개수인 a도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가는 겁니다. 아, 시작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용해서 부호들을 확정 지어놓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이 a가 정확히 얼마인지만 확정 지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만 확정 지으러 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써먹지 않은 단서가 딱 하나가 있죠. 무슨 편? 절편. 무슨 절편이 얼마? x절편이 0이다 써먹으시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지나는 점 하나가 몇 컴마 몇이 존재한다? 0,0이라는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지나는 점을 주면 대입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0,0을 대입만 하면 문제가 끝난다라는 이야기. 그죠? 넘어가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3a는 2가 나오니까 이거 제곱해 3a라고 쓰면 안 돼? 양변을 제곱하면 하니까 마이너스 3a가 나올 거고 2를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나올 거지. 제곱하셨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임의대로 내가 그냥 3a라고 쓰는 게 편하다고 3a라고 쓰시면 안 돼요. a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여야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a는 몇 분의 몇?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계산하다가 부호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 식을 찾으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4x 뭐 전개하는 게 이뻐 보이면 전개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지. 이런 느낌. 시작점을 가지고 평행이동 정보 잡고 방향 가지고 부호 잡고 지나는 점이나 추가적인 단서를 이용해서 모르는 개수를 마지막으로 확정해 주시면은 그래프 문제를 다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함수 끝났어요. 역함수 얘기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예제 몇 개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무리함수는 거의 한 60, 70%가 끝납니다.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7-1번 189페이지에 7-1번 같은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하여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함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루트 2x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4x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x 들어가 있고요. y는 2분의 1의 루트 8x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3이 들어가 있네. 자, 제 아무리 평행이동을 쳐봐야 x 대신에 평행이동을 치면 x를 x 빼기 또는 x 더하기 얼마 꼴로 바꾸는 거고요. y를 y 더하기 또는 y 빼기 얼마 꼴로만 바뀌겠죠. 그쵸? 식이 이렇게만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평행이동은. 그렇단 얘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x 앞에 개수 -2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쵸?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무조건 어쨌든 평행이동에 의해서는 y는 루트 -2의 x 마이너스 뭐시기 더하기 뭐시기 이런 형태만 남게 될 거야. 그치? 이런 변형만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대칭이동에 의해서는 x와 y의 부호 변동 정도만 가능할 거야. 그쵸? 물론 뭐 y는 x 대칭, 역함수를 만드는 y는 x 대칭이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존재하겠지만 혀가 자꾸 꼬이냐?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존재하겠지만 무리함수로 유지되는 선이라면 x축, y축 원점 대칭 정도가 끝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평행 대칭 이동에 의해서는 끼케야 이 루트 안에 있는 상수항이나 루트 밖에 있는 상수항 정도가 평행 이동으로 바뀔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칭 이동에 의해서는 x 앞에 개수가 2냐 마이너스이냐 정도는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y축 대칭을 이용하면 2x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그쵸? x축 대칭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루트로는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 해봤죠? 예, 슬슬 끝에 오고 이제 하니까 흥미들이 다들 떨어지는구만. 그러면은 대칭 이동에 의해서는 이런 형태밖에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쵸? 다른 말로 이런 형태여야지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역으로 돌려서 얘랑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여야만. 즉 얘가 달라져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간파하라는 거예요. 얘가 달라지면 겹쳐질 수 없고 얘가 그래도 2나 마이너스 2선이면 겹쳐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억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쵸? 그냥 x보 바꾸는 거니까 y축 대칭만 쳐버리면 쟤는 끝날 거야. 니은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평행이동 대칭이동으로 저 개수를 조절할 수는 없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얘도 x개수 마이너스 1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이동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을 거야. 그쵸? 이 두 가지 이동의 형태로는 저걸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선생님 얘는 8x잖아요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안으로 뭐 해버려야 돼? 넣어버려야죠. 그쵸? 우리 지금까지 루트 밖에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내가 안 꺼냈죠? 그 말은 루트 밖에 있는 게 보이면 건방지게 하면서 건방진 놈 하면서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쵸? 루트 밖에져 있는 숫자는 반드시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무리함수 분석할 때. 밖에 곱해진 숫자는 반드시 안으로 넣어주셔야 분석이 이쁘다. 그러면 루트 2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평행이동에 의해서 충분히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2, 7-3은 그냥 일반적인 평행이동 분석 또는 그래프 자체의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이고 누가 후인지만 잘 읽으세요. 이동 전과 이동 후만 잘 읽으면 돼. 8-1 보도록 하겠습니다. 8-1 볼 거고, 이거 앞에서 해줬는데 또 해야 되냐? 할게. 자, 이런 무리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동부터 따져야 된다? 행이동부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x계수로 묶어주자. x계수로 묶어주면 x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 시작점이 3,1일 것이고 x 앞의 계수 양수, y 앞에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x 앞의 계수 양이고 y 앞이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간혹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차함수 모양이죠. 무리함수는 누워야 됩니다, 갈수록.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 무리함수는 가면 갈수록 눕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볼고 방향 이렇게 들어가. 렛츠고. 짠짠. 3,1 여기가 시작점에서 방향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8-2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9-1, 9-2, 10-1, 10-2 다 제가 연습 계속 하던 거죠, 같이. 10-2만 한번 볼 거예요, 10-2. 어우. (10-2까지) 보고 한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최대 최소랑 역함수 얘기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다음과 같은 꼬라지로 나왔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점이 주어져 있나요? 시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가 시작되는 이 점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그래프가 올라가는 방향도 주어져 있죠. 그럼 부호를 좀 따질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살짝 부족함이 아까도 있었어. 뭐 하는 점 하나가 필요해? 그렇지, 지나는 점 하나가 필요해. 지나는 점 0,1로 주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인 시작점과 방향을 잡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지나는 점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모든 걸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핵심적인 정보 잡으시고 얘로 마무리하시고, 오케이? 그럼 지금 시작점이 4,-1인 것을 확인했으니, 그쵸? 4,-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주어진 친구는 y는 뭐 여기는 주어져 있지만 뿔마 루트 a의
x라는 그래프를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됨? 그럼 x 마이너스 뭐예요? 4의 루트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지. 되나요? 이차함수랑 비슷해요? 이차함수, 중3 때 이차함수하던 기억이 있다면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고 방향이 왼쪽 위이기 때문에 왼쪽이기 때문에 x 앞의 개수가 음일 거고요. 위이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일 겁니다. 오케이? 플러스 루트로 확정 내주시고요. a 음수로 확정 내주시고요. 다만 방향은 부호만을 확정 지어주기 때문에 a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마지막 얘를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주셔야 된다. 0,1의 대입으로 끝내버립시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가 루트 안에 들어올 것이고 빼기 1을 했더니 0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그냥 이렇게 써도 우리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 설마. 그럼 마이너스 4a가 얼마 나오고 1 나올 거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문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A랑 B랑 C를 모두 확정 짓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쵸?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갑시다. A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작업은 볼게요. 요거를 다시 대입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Y는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걸 전개해야 B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아 선생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B는 우리에게 1일 거고요 C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1, 2, 3 곱해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삐로링 이런 느낌. 무리함수는 시작점과 시작점으로 평행이동 형태로 분석해놓고 방향을 가지고 부호를 따져놓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되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가 전개된 형태라면 그걸 마지막에 처리만 해주면 끝나게 된다. 요것만 잘 분석하면 됩니다. 요것만 잘 분석하시면 되고요. 제가 5분 쉬고 나서 5분 정도 이제 쉬고 나서 딱 두 가지 잡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잡을 거냐면요. 최대 최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무리함수 문제 80%가 다 끝납니다. 다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얘기를 안 해드릴 게 뭐냐면은 저번이랑 비슷하게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접선 문제나 이런 거 접선이나 뭐 기울기의 범위, y절편의 범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다루지 않을 건데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안중에서가 아니라 이거 다루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못 끝내서예요. 일반적으로 이것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함도 마찬가지 직선과 위치관계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가리를 잘 굴리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지금 맛보기 정도의 단계에서 얘를 다루면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차적으로 스킵하고 저 부분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5분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죠.